자, 그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에서 위젯을 이렇게 끌고 옆으로 와서 여기 search for 위젯에서 앞자리만 딱 치면 나옵니다. 데이터 이렇게 하면 제가 데이터 샘플러를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샘플러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70%의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30%는 있다가 학습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로 쓸 거예요. 여기도 70%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데이터 샘플과 리메이닝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 원래는 1460개였는데 70%에 해당되는 1022개의 데이터는 70%로 학습에 쓸 거고 438개는 그 데이터가 학습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걸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70%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샘플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70%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리메이닝 데이터에는 3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샘플 요 70%를 가지고 할 건데요. 뭘 할 거냐? 지금 우리는 이 학습 데이터에서 여기 학습 및 데이터 요거 데이터 위젯을 한번 더 눌렀습니다. 제가 더블 클릭해서 눌렀고요. 여기 보시면 롤이라는 게 있어요. 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을 할 때는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예측하고 예측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 IQ가 몇이냐 이거 알아맞추는 게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맞출 것인가에 대한 걸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타겟 데이터가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직원 특성 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직 여부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타겟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알아맞힐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안 바꾸셔도 돼요. 안 바꾸셔도 되고요. 제가 피처로 놓을게요. 그냥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데이터 샘플링을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살짝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여기서 쭉 빼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배웠던 셀렉트 컬럼, 이 셀렉트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데이터 임포트한 데이터를 불러온 이 데이터 세트에서 여기를 타겟으로 바꿔도 되고요. 셀렉트 컬럼이라는 위젯을 추가한 이후에 여기에서 타겟에다가 이직을 모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나이에서부터 환경 만족도 그 밑에 있는 변수들까지를 가지고 X값을 가지고 이 이직이 있는 이 Y값을 알아맞추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샘플러로 나눌 겁니다. 아까쯤은 이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 샘플러에 붙여가지고 7대3로 나눴지만 타겟을 지정하기 위해서 얘를 들렸다가 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70대30로 나누는데 이 데이터 샘플은 70%, 리메이닝 데이터는 30%, 전체 데이터 1400개 중에 1022개만 학습으로 쓰고 나머지는 테스트로 해서 공식이 잘 만들어진지 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눌러보면요. 모델을 딱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을 주로 굉장히 머신러닝 분석가들도 많이 쓰는 모델들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 변수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있고 명목형 변수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숫자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뭐예요? 이 주가의 예측처럼 어떤 변수가 들어가면 이 주식은 12,500원이야 12,300원이야 숫자를 알아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아니면 풀로 어떤 분수를 넣었더니 얘는 개야, 고양이야. 얘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 4학년이야. 얘는 남자야, 여자야. 얘는 이직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기준값을 알아맞추는 게 분류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분류하는 게임이냐, 숫자를 알아맞히는 게임이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다르게 씁니다. 물론 어떤 알고리즘은 숫자를 알아맞힐 때도 쓰고 분류를 알아맞힐 때도 써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렌지가 알아서, 내가 그냥 다 넣어보고 나서 오렌지가 알아서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라고 오류를 내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뭘 할 거냐면 아까 그 직원들의 특성 값을 가지고 이직을 하냐 안 하냐 알아맞힐 거예요. 분류 모델인 거잖아요. 이직을 할 거 안 할 거냐. 분류 모델을 할 거냐, 숫자를 예측해주는 모델을 할 거냐. 그리고 회귀라고 합니다. 회귀. 분류 모델을 할 거냐, 회귀 모델을 할 거냐인데 이직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분류 모델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쓸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한번 넣어볼게요. KNN을 한번 넣어보고요. 이거 한번 딱 눌러보신 다음에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트리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그라디언 부스트 모델, SVM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 아다부스트 모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까지 이 모델들을 다 한번 쓸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렌지 3도 바로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심시티를 좀 하시고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데이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알고리즘이에요.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에요. 공식을 만드는 툴이에요. 툴이에요. 이 툴에다가 나의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 데이터 샘플이 70%잖아요. 이걸 학습 데이터니까 학습 데이터를 여기 알고리즘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학습이 됩니다. 이 과정을 파이썬 코딩으로 구현하려면 30줄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물론 각각의 알고리즘을 한 번씩 더블 클릭해 보시면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배우는 게 이제 머신러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부터 완전히 마음 먹고 나서 나 커리어 바꿀래 하고 데이터 분석 공부하더라도 이 옵션을 공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걸 바꾸면 왜 이렇게 바꿔야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왜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를 50이 아니라 46으로 해야 좋아지는지. 하지만 이건 데이터 분석을 20년 동안 분석한 사람들 모르는 얘기예요. 트라이얼 앤 에러로 계속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모델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1750억 개나 이런 건데, 이런 가중치들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모델을 정확도를 맞추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미 다 끝났어요. 모델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직 예측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샘플 70%를 가지고 각각의 알고리즘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이 제대로 됐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 지금 학습만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러너 모델이라고 할게요. 러너 모델. 이 러너 모델에다가 이렇게 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70%의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학습이 됐고, 학습한 모델이 테스트 앤 스코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할 건데, 뭘로 테스트한다고 그랬죠, 저희가? 남아있는 거.
이 리메인 데이터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앞에 있는 70% 데이터는 학습을 시킨 거고, 이 학습시킨 모델을 여기다가 하나 넣고, 이 모델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점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 점은 뭐예요? 70%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공식을 딱 만들었어. 이 공식을 만들 때 쓰는 건 여기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대로 맞췄는지 보려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요. 이게 리메이닝이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요 모델하고 매칭을 시켜봅니다. 요거하고 이 새로운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봐서 얼마나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러너, 얘도 러너.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분류 모델이죠. 이직했냐 안 했냐. 근데 얘는 분류 모델에 포함 안 되니까 X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얘는 과감하게 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들어진 러너를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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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 이렇게. 물론 이제 이 각각의 모델들을 배우는 거에는 수학 공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확률적 통계적 문제가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배워도 전공한 사람도 알아먹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델들에 이제 오렌지 스리로 익숙해진 다음에는 얘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서 배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면 여기 제가 보면 아다부스트라고 있죠. 에이다부스트. 요거를 챗 GPT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에이다부스트를 뭐 하는데 쓰니?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비전공자고 중학교 수준이야.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어댑티브 부스팅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약한 학습기를 결합하여 하나의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중학교 수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간단한 수학 퀴즈 대회를 개최한다고 봅시다. 여러 참가자들이 있는데 각각은 특정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덧셈 문제에 강하지만 곱셈 문제는 약해요. 다른 학생은 반대로 곱셈 문제에 강하지만 덧셈 문제는 약해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모델들이 있는데 잘 맞추는 모델들의 특정 부분에서 잘 맞추는 모델들을 다 합쳐가지고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제 될 수 있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해 줘. 답이 나올 동안에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네. 약간 뭐 해파리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습된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학습이 됐고요. 학습된 일종의 모델이 이쪽 테스트 앤 스코어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리메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내가 모델을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해줘라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에다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리메인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테스트 앤 스코어를 좀 기다려.
혹시 데이터 안 나오나요? 나오시나요? 여기 테스트 앤 스코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다 연결이 안 돼. 잠깐만요. 이게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넣었더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지금 저는 리메인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요렇게 실제로 하려면 이게 데이터에 들어가고 이게 리메인 테스트 데이터 이 두 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샘플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일반 데이터에다가 놓고요. 리메이닝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자, 나왔네요. 네, 그게 바로 각 모델에 따른 성능 지표의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AUC냐, CA냐, F1이냐, 뭐 프리시전이냐, 리콜이냐, MCC냐 이 기본적인 틀은 어디서 보여지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답이 나오면 구글에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치면 되는데요. 컴퓨전 매트릭스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쓰니까 결과값이 많이 나오겠죠. 이 AUC, CA, F1, 프리시절, 리콜은 다 어디서 계산된 거냐? 바로 여기서 계산되는 겁니다. 내가 블루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인데 이직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예상치로 이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실제 값은 이직을 했는데 예측 값은 이직을 한 걸로 예측되면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은 이직을 했는데 예측 값은 이직을 안 한 걸로 나오면 잘못 예측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 값은 이직을 안 했는데 예측 값은 이직을 했다고 나오면 또 잘못 예측한 거죠. 근데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실제로는 암에 걸렸는데 암에 안 걸렸다라고 예측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기 TN, FN, FP, TP,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만큼 제대로 맞췄고 틀렸는지에 대한 이 매트릭스에서 이 비율 관계를 따라서 이 지표들이 나와요. 거기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다수가 머신러닝 할 때 이 F1 스코어를 주는 분 많이 봅니다. F1 스코어가 1에 가까울수록 1이 100%니까 F1 스코어가 1에 가까울수록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0에 가까울수록 그 성능 지표가 좋다, 모델 성능 지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여기 보시면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요? 여러분들 모델 중에 F1 스코어를 보시는 겁니다. F1 스코어를 보시면 8.48이 있고요. 8.48. 그 다음에 8.58. 여기 보면 로지스틱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럼 이 모델이 가장 잘 예측해주네라고 측정할 수 있죠. 근데 나는 8.5, 0.858에 만족하지 못해. 좀 더 올리고 싶어라고 하면 이걸 옆으로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었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전. 이걸 딱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옵션들 조정할 때마다 스코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보시나요? 아까 치면 최적에 돼 있을 때 8. 저는 0.857까지 올렸어요. 858이야. 좀 올리니까 8.66까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 옵션들을 조정해주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자, 만드는 거, 여기까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면 나 F1 스코어가 가장 높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예측할 거야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장 최적한 모델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알아맞혀야죠. 새로운 데이터를 알아맞혀야 돼요. 그죠? 새로운 데이터는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어떻게 파일을 불러오죠? 아까 이직할 직원 적용이라는 거,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걸 예측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만든 이직 분류 모델을 가지고 지금 새로 입사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 파일을 불러왔어요. 이 파일에는 데이터 테이블을 읽어보면 이직 값이 비어있죠. 이 이직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몇 명? 10명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맞출 거냐?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측값, P 시작하는 프레딕션. 요걸로 알아맞히는 겁니다. 프레딕션. 프레딕션 알아맞출 건데, 뭘로 맞춰요? 여기 보시면, 모델을 가져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뭘로 알아맞추기로 했죠? 여러분들이 아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아니면 다른 게 모델이 정확도가 높으면 다른 걸로 쓰여도 되는데, 지금 저는 요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있는 모델, 이 모델을 가지고 얘한테 연결시켜가지고 예측을 하라고 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데이터에는 이직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직할 거다라고 예측해 줍니다. 즉, 거기 영업부서에 있는 저기 인턴 38살짜리 남자 이직할 거니까 우리 감시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 저기 그 53살 먹은 저기 영업부서에 생명과학 석사하신 그분 제가 봤을 때 그 진급 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이분 이직할 확률이 높으니까 잘 감시해. 이분은 전공은 생명과학인데 영업하고 있어가지고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잖아. 잘 부서 이동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직 예측을 알아맞히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직 모델로 했지만 여러분들 데이터도 이런 것도 많아요. 특정 객체가 됐든 아니면 특정 조직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특성 값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머신러닝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바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데이터에 맞춰서 이 알고리즘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안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불려지는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따로 딥러닝 따로가 아니라 머신러닝이라는 방법,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그 방법은
그리고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입니다. 하위 분야라고 해서 낮다, 이게 수준이 낮다 이게 아니라 딥러닝은 따로 있고 머신러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저장해 놓으시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거를 여지없이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위젯 모음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텍스트 마이닝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워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분석해주는 위젯들의 모음입니다. 코퍼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할 때는 엑셀이나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아오지만 텍스트 마이닝 뭐죠? 하나의 문서를 받아오잖아요. 코퍼스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 뭉치라는 개념인데 그냥 말 뭉치, 덩어리, 문장, 문단, 글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서 그냥 텍스트별로 쪼개가지고 이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지,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유사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석인데 여기서 위키피디아에서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위키피디아를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위키피디아에서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위키피디아 문서를 좀 다 받아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치를 누르시면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얘가 위키피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문서를 가져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를 안 쓰고 다른 그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다른 문서를 가져올 때는 import document 비트코인 문서를 일단 가져와 봤고요. 위키피디아에서 그 크롤링에서 가져올 때 제목과 그 내용과 요약본과 URL 주소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크롤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위키피디아를 가져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퍼스 형태로 가요. 데이터가 아니라 코퍼스 형태, 즉 어떤 텍스트들이 이렇게 막 뭉쳐있는 하나의 문서 단위가 코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퍼스는 코퍼스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젯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코퍼스가 있을 때 아주 쉽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위키피디아를 가져왔는데 일단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서 코퍼스 뷰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뷰어는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테이블로 봤는데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이 코퍼스 뷰어로 보는 거예요. 코퍼스 뷰어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얘가 어떤 식으로 모아졌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10개의 문장, 10개의 문서를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가져왔고요. 비트코인 캐시, 팍스경제 TV, 비트코인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위키피디아 문서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올 때 쿼리당 몇 개의 문서를 가져올까 해서 10개를 지정했잖아요. 10개가 불러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코퍼스를 그냥 워드 클라우드에 연결해도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전처리라는 걸 항상 거쳐요. 왜냐? 마침표 있고 특수 문자 있고 이런 거 제거하고 싶은 텍스트 마이닝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프리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프로세스 텍스트 이렇게 하면 이 코퍼스를 전처리를 한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바꿔줘라. 액센트 같은 거 있으면 제거해줘라. 뭐 HTML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제거해줘라. 그리고 토크나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별로 쪼갤 건지 공백 단위로 쪼갤 건지 문장 단위로 쪼갤 건지 특수문자 단위로 쪼갤 건지라는 걸로 이렇게 옵션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이 스탑 워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파일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그럴 때는 메모장을 열어서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빈 메모장을 연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접속사, 조사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니다, 입니다, 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거해줄 단어들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설정해주고 나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여기 스탑 워드라고 하는 꼭 이름은 스탑 워드가 아니어도 돼요. 스탑 워드라고 적어줘야 돼요. 스탑 워드를 안 적어도 돼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해당 데이터 중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해준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참 해주면 좋은데 얘는 한국어 사전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많이 쓰는 나라 거는 사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타보드를 해놓은 거예요. 구경어들 있잖아요. 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영어는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콜품을 뒤로 하고 위에 텍스트 파일에다가 구경어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나중에 분석할 때 주고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문자들을 다 제거해주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걸 체크해주고 넘버를 뺄래 안 뺄래 넘버를 포함해라. 넘버를 포함하고 일단 한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보드는 하지 말아보세요. 지금 시간.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스타보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뭐 수 땡땡땡 있는 이걸 그대로 스타보드에 넣어주고 다시 업로드 한 다음에 또 돌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웨이트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의 개수거든요. 특검이 많이 나오고 블록체인 많이 나오고 아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클라우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코퍼스 투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또 연결을 하면 각 단어별로 유사성 있는 것들끼리 네트워크 해서 네트워크 익스플로어 이걸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유사한 단어들끼리 같은 문제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있는 코퍼스 문서를 전처리를 해주고 나서 토크나이즈를 단어별로 쪼갰고요. 단어별로 쪼갠 거를 이렇게 코퍼스 투 네트워크라 해서 유사한 단어들 같은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고 네트워크 익스플로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단어끼리 연결시킨 네트워크가 그림을 그려지는데 단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별도로 코퍼스를 워드 클라우드라는 위젯에 연결하면 단어들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에 따라서 클라우드 그림을 보여주는 형태들로 텍스트 마이닝을 분석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이썬이나 R 같은 거를 분석하기에도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오렌지 3를 혼자서 한번 공부해보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른 문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수업 시간에 못 다룬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하고 책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원래 여기 컴퓨팅을 많이 차지해요. 단어들 사이의 거리, 단어가 같은 문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률과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해서 예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머신러닝 책 이만큼 두꺼운 거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웬만한 모든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다뤄져 있지 않은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옵션들을 설정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상 다 파헤치려고 그러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는 데이터 셋이라든가 직무에서 주로 분석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석 방법만 먼저 접근해 보시고 챗GPT한테 물어보시든 제가 알려드린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든 하면서 실력을 키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트워크 돌아가려면 멀었으니까 제가 구글에서 몇 가지 책이랑 유튜브 채널을 좀 할아버지 한 명이 계시는데 굉장히 그 친데레처럼 잘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따끈따끈하게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오렌지 3 슬로베니아 거기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저도 거의 못 본 건데 1개월 전 2주 전에 업데이트가 된 게 있어요. 이걸 따라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오렌지 3 데이터 마이닝 검색하면 나오는데 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 이분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무심한 듯이 잘 설명하거든요. 의자에 기대가지고. Hello, my name is me and if it's Ogi. So we have 6 classes. So we call it classification. 따라가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좀 제일 잘 나가는데 엘리쌤이라고 하는데 제 유튜브 오렌지 쓰는 엘리쌤과 인공지능 하면 굉장한 챗GPT가 알려주지 초등학생한테 알려주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죠. 코딩 없이 하는. 안녕하세요. 엘리쌤과 인공지능 엘리쌤 아직 뭐 조회수 이 정도는 거 보면 매니아층만 보는 채널이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쌤으로 검색해주세요. 복잡하고 미정 오렌지 3가 있어요. 친절한 AI 채널인데요. 제가 이 다른 분들 채널을 지금 홍보해 줄 때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친절한 처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분이 굉장히 근데 조금 이제 기본적인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2배속 정도. 그리고 위젯의 특징이 무엇인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크게 5개의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로 들어가 보시면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교보문고에서 오렌지 3와 관련된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책 중에 다 괜찮은 책들인데 한 권 정도가 조금 아쉬운 책이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낮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책입니다. 헬로로 시작합니다. 이고잉. 이분이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고 여기 임선집 님이 쓰신 이 책은 파이썬이랑 같이 다루기 때문에 난 파이썬 꼴도 보기 싫은데 파이썬 보기 싫어서 오렌지 3 했는데 파이썬이랑 같이 공부한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한테 어울리지 않지만 파이썬까지 같이 공부해보고 싶고 그 머신러닝 원리를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책이 바로
요 책일 겁니다. 3시간 만에. 아, 원래 이북이 안 나왔었는데 이북 나왔네요. 네, 요 정도까지 하고요. 뭐 계속해서 오렌지 3는 요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요게 별로 안 좋습니다. 리뷰가 별로 안 좋아요. 리뷰가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3개의 책이 가장 좀 잘 따라하시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학습 의욕하고 도전의식이 중요하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책들이나 영상들이나 강의 컨텐츠들을 계속 하시면서 엑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좀 아시고 한번 열심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